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된 1기 신도시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단지는 호가가 3억원가량 뛰었지만 탈락한 곳은 저가 매물이 쌓이는 등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후폭풍이 덮치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벌써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좋거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면서 어느 곳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실제 선도지구에 속한 분당 양지마을 6단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8월 17억 3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선도지구 지정 이후 같은 면적 매물 호가는 18억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당 샛별마을 라이프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직전 거래가가 12억 2,500만원이었지만 현재 15억 5천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적게는 5천만원부터 3억원까지 호가가 급상승한 셈입니다. 재건축 호가가 집값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값이 3주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에도 이들 지역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는데 수도권은 0.02% 올랐습니다. 성남 분당, 안양 동안구 등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된 안양 동안구 호계동, 샘마을 대우, 한양 전용 101제곱미터가 지난 5일 9억 2,500만원에 손뺏김했습니다. 지난 10월 동일 유형 거래가와 비교해 5,500만원 올랐습니다. 반면 선도지구 탈락한 단지에서는 이미 호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산 후곡마을 8단지 전용 134제곱미터 매물이 직전 거래가보다 4천만원 낮춘 가격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선 전월세 물건이 나오거나 매물을 더 싸게 사려는 수요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선도지구 탈락한 단지의 호가 하락 등이 일시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불확실성은 점증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에 따른 여야 대립 격화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후속 계획이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내각도 총 사퇴 의향을 밝힌 만큼 장관 부재 등으로 국토부 컨트롤타워에 올스톱이 불가피한 형국입니다. 국토부가 오는 2027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첫 이주, 철거,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간표대로 사업이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대표는 애초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터무니없는 사업 추진 기간 계획으로 목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들이 많다면서 내각이 또 교체된다고 하면 책임질 사람도 없어지면서 어영부영하다가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동력이 줄면 선도지구 탈락 단지의 호가 매매가는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탈락 단지 전체 가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2에서 3만 가구가 매년 재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차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마저도 계속 탈락 단지가 나오는 구조여서 애초에 포기하는 단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에 파격에 가까운 금융 조건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까지 자체 부담하겠다는 사업 조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조합이 요구한 전체 가구 수보다 약 1% 늘어난 분양 면적과 필수 사업비와 사업 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을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조합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자체 부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을 최대 314억원까지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사비 최대 인상분은 최근 1년간 건설 공사비 지수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라고 삼성물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공사비가 400억원가량 증가하면 삼성물산이 314억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
것만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삼성물산은 총 공사비에 내진 특등급 설계,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 일반 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 상가 설비 시설 등 조합이 요구하는 필수 공사 항목에 약 65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조합 설계 원안에 전체 가구 수 대비 29가구 많은 2360가구를 역제안했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조합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분양 수익이 약 330억 원에 달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가져갔던 분양 가구의 발코니 확장 옵션 판매 수입 전액도 조합에 돌려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세 원가를 공사비 총액에 포함해 일반 분양자에게 판매하는 발코니 확장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상가가 미분양되면 최초 일반 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필수 사업비와 사업 촉진비 등 3조 원 이상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허그의 보증 없이 책임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경기 침체 아래 고분양가와 금융규제가 고착화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금융혜택이 완판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기본 사양이 됐고 무상 발코니 확장 등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인기입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이자 지원과 계약금 분납제를 시행한 인천 서구 호반서밋 파크 에디션과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한 경기도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각각 오는 2026년 12월, 2027년 10월 입주를 앞뒀지만 모두 일찌감치 주인을 찾았습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이 편한 세상 헤이리도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1차 계약금 5천만원 정액제 등을 내세운 금융혜택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중도금 이자 지원에 더해 무상 발코니 확장을 제공한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도 최근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수요자 입장에선 수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8년 4월 수도권에 입주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5억 원에 분양받는 경우라면 내년 중순 1회차 중도금 5천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5%에 6개월마다 나머지 중도금 2에서 6회차를 치르면 모두 2,500만원가량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중도금 무이자 단지는 분양가 수천만원을 줄이는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발코니 무상 확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된 6개 단지 중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발코니 확장비는 최대 2,200만원이었습니다. 경기도 9개 단지는 2,500만원에 달합니다. 발코니 확장이 입주자에게 필수 옵션으로 자리매김한 점을 감안하면 역시 수천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금융 혜택을 잘 이용하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는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